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기 475년 50고지 정도의 강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고구려군의 보루에서 10여 명의 병사들이 추위에 떨며 강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금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건너편 강 안에는 백제군이 쌓은 토성이 강변을 따라 기다랗게 뻗어 있다. 꽤 긴 장성이지만 강 언덕 자체가 낮아 토성이라기보다 강변 모래사장에 위에 있는 자연 제방처럼 보였다. 그 뒤로는 기껏해야 얕은 구릉이나 있는 평평한 습지였다. 병사들은 조만간 대전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에서는 이미 백제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백제군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강변 방어선을 포기하고 전군을 도성 방어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100년 전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을 공격하여 그들의 국왕 고구원왕을 살해하고 그 전투에 참전했던 선조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뿐인가 이후 100년 동안 고구려군과 백제군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을 넘나들며 일진일퇴의 공전방을 펼쳐왔다. 이제 그 긴 싸움의 결말을 보려 하고 있다. 지금의 고구려는 수도를 함락당하고 왕이 살해되던 그때의 고구려가 아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새로운 편제와 새로운 전술로 무장한 고구려군은 요동과 만주를 석권했고 이제 최후의 복수를 위해 백제의 수도로 남하하는 중이었다. 자, 오늘 이 전쟁과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계로왕이 어떻게 죽었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역사 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계로왕이 어떻게 죽었나 선생님이 3강 수업 때 얘기를 했었죠. 자, 계로왕은 백제 21대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구려의 첩자 도림에게 속아 국력을 낭비했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수도를 함락당하고 영토도 잃고 그 자신의 목숨마저 빼앗긴 못난 임금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정말 무능한 임금이었을까라는 지식백과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진짜 계로왕이 무능해서 뺏겼을까? 근데 여기 몇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데 사실 계로왕 이전부터 백제는 국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자, 광개토대왕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백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계로왕의 할아버지인 아신왕 때 아신왕 5년에 광개토대왕이 수군을 거느리고 상륙하여 한성을 공략하였고, 지금 한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위례성 지역을 얘기해요. 서울 지역. 자, 공략하고 왕의 동생과 대신을 인질로 잡아갔다. 이때 도성과 한강을 건너 마주하고 있는 야단성까지 떨어졌다. 뭐 야단성이라는 게 위례성과 한강 이렇게 있으면 그 건너편 성까지. 그러니까 지도에도 지금 나오겠지만은 한강 이북을 점령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강 이북을 점령당했다는 소리는 뭐냐? 지금의 위례성이 어디에 있냐면 송파구 몽촌토성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쪽에 있다는 소리야. 그쪽에 있는데 그 바로 강 건너편이 지금의 이제 뚝섬 그쪽이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구려군한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또 어떤 일이 있냐? 계로왕이 왕이 되기 직전부터 백제 왕실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자, 백제의 상층부는 왕이 살해되고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등 상당한 혼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쟁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게 수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계로왕의 아버지인 비유왕도 살해된 것 같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로왕 즉위 초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백제의 유력한 장군 두 사람이 고구려로 망명했고, 그 사람들이 장수왕이 위례성 함락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같이 선봉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만 볼 때 지금 계로왕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미 계로왕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실의 힘이 왕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백제는 이미
계로왕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광개토대왕 이전부터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었다. 이제 그 소리야. 스타를 여러분이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타하면 앞마당까지 다 털리고 이제 본진만 털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게 계로왕의 상황이야. 그리고 또 하나, 왕권이 흔들리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왕권 대신 힘이 센 애들이 누굴까? 귀족들의 힘이 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계로왕의 그 마지막까지, 계로왕은 마지막 끝까지 그 위례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성에서 끝까지 싸웠는데 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백제의 구원병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식이 없었대요. 자, 한 나라의 수도가 공격을 당해. 그러면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수도를 구원하러 와줘야 되는데 구원하러 온 군대는 단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냐? 백제도 아니고 신라군이야. 그 계로왕의 아들인지 동생인지 모르는 그 문주라는 태자가 신라의 구원병 1만을 이끌고 왔거든. 근데 그 왔을 때는 이미 위례성이 함락된 이후였고 계로왕이 죽은 이후였어요. 그럼 왜 여기 백제의 구원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까? 귀족들이 더 이상 백제 왕실을 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귀족들이 미친 거냐? 귀족들이 그러면은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던 거냐?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 기록을 보면은, 자, 이 3만의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올 때 계로왕은 동생,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태자였던 문주와 중신들, 여기 신하들을 남쪽으로 미리 대피를 시키고 자신 혼자 있는 거야.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때 당시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나 각각 자기의 기반들이 있어요. 왕은 한성이 자기의 기반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전에 계로왕 이전에 계속 왕실이 위태로웠다 그랬죠. 그럼 귀족과 왕실 간에 계속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상황에 전쟁 상황이 벌어졌고 왕은 여기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버텼던 거고 백제의 다른 귀족들은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만약에 계로왕이 승산이 있었다면 백제의 귀족들은 아마 계로왕을 구원하러 왔을 텐데 승산이 없고 왕이 이미 뭐 정권 이런 신하들이나 태자를 보냈잖아. 그럼 귀족들은 이미 다음 버스를 갈아탈 준비를 했던 거지. 어쨌든 계로왕은 이렇게 혼자 위태롭게 싸우다가 위례 성문에 불타고, 그러면서 계로왕은 수십 기의 기병을 이끌고 도망을 쳤다고 해요. 하지만 고구려군의 포위를 뚫지 못했고 아까 초반에 고구려로 투항했던 망명했던 그 장군들이 계로왕을 알아보고 계로왕을 고구려군에 고발을 했고 이 계로왕은 지금의 아차산 워커이로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100년 전 고궁원왕의 원수를 갚았고 백제 왕실은 지지 기반을 잃은 채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 계로왕의 전사에 대한 썰 1편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백제 왕이 죽어요. 아까 내가 3강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왕이 어떻게 죽는지는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풍성한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